안녕하십니까. 오마이TV 시청자 여러분, 오마이뉴스 박정호 기자입니다. 현재 정치 상황은 진보 정치의 위기입니다. 지난 총선 통합진보당 비례대표 선출 비리 의혹과 이를 둘러싼 정파적 노선 갈등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그 이후 진보 정치는 민심에서 멀어졌고 아직까지도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는 진보 정치의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다는 평가가 많습니다. 이 위기에서 벗어나기 위해 진보정의당은 최근 혁신당 대회를 열었는데요. 그동안 진보 정치의 폐해에 대해 반성하고 모두를 위한 복지국가 그리고 평화로운 한반도를 지향하는 7가지 대국민 약속을 발표했습니다. 오는 20일에 새로 선출되는 진보정의당의 지도부가 어떤 리더십으로 이 약속을 어떻게 실천해 나갈지 주목되는데요. 그래서 오마이TV는 2기 지도부 당직 선거에 나선 진보정의당 대표와 부대표 후보들을 초청해 진보 정치의 비전과 발전 방향에 대해 토론하는 시간을 마련했습니다. 천호선 대표 대담에 이어 지금부터는 부대표 후보들의 토론을 생중계로 보내드리겠습니다. 오는 15일부터 20일까지 진행되는 당원 투표를 통해 21일 전당대회에서 대표와 3명의 부대표가 선출되는데요. 부대표 3자리 중 1자리는 만 39세 이하 청년 부대표 몫입니다. 그럼 부대표 후보들을 소개하겠습니다. 먼저 기호 1번 김명미 후보 나와 계십니다. 기호 2번 이정미 후보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십니까. 그리고 제 왼편에 기호 3번 김영탁 후보. 반갑습니다. 그리고 기호 4번 김명기 후보.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청년 부대표 후보죠. 기호 5번 문정훈 후보 나와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오늘 토론은 사회자 공통 질문과 2차례 상호 토론, 그리고 SNS와 당 홈페이지를 통해 들어온 질문으로 진행되겠습니다. 후보들의 자리 배치와 발언 순서는 당 중앙선관위에서 부여받은 기호 순서를 그대로 적용했다는 점 말씀드리고요.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기 앞서서 후보들의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1분씩 시간을 드릴 텐데요. 시간이 초과되지 않도록 잘 조절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럼 기호 1번 김명미 후보부터 차례대로 모두 발언을 들어보겠습니다. 김명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십니까. 부대표 후보 기호 1번 김명미입니다. 자유정의연대 이런 가치를 가지고 새롭게 혁신하는 사회민주당, 그것을 만들어 수권을 준비하는 제대로 된 진보정당으로 나아가자고 첫 제안을 하면서 포문을 엽니다. 역사의 전진을 저는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뼈아픈 실패, 좌절 앞에 서 있는 것도 현실입니다. 우리 선택이 무엇일까요? 우리 당은 당원과 역사와 국민들 앞에 해야 될 일을 부여받고 있습니다. 사람 사는 세상, 정의로운 평등의 나라를 만들어야 하는 명령을 부여받았습니다. 새로운 복지국가 건설의 주축들을 만드는 시점에 와 있습니다. 진정한 진보의 혁신도 그것이라 생각합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면 무한 일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모난돌은 바위를 치면 어쩌면 바위를 부술 수도 있을 것입니다. 바위를 부수는 그 첫 번째 모난돌이 저 김명미가 되어보겠습니다. 그리하여 국민의 시야에서 멀어진 진보를 제대로 세우고 시민이 주인되는 정당, 국민과 소통하는 정당, 이웃과 배려하는 정당, 기존 진보를 과감하게 이렇게 혁신하는 정당으로 그 길에 기호 1번 김명미가 바로 서 있겠습니다. 혁신의 모난돌 김명미 지지해 주시고 성원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기호 2번 이정미 후보. 네, 말씀해 주십시오. 기호 2번 이정미입니다. 오늘 내리는 폭우만큼이나 세찬 시련을 뚫고 여기까지 와주신 진보정의당 당원 여러분 진심으로 존경하고 사랑한다는 말씀을 전해드리고 싶습니다. 국민 여러분 열심히 일하라고 보내주신 많은 기대를 제대로 지키지 못했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하지만 오늘날의 한국 사회는 정쟁의 수단으로 대통령의 외교 기록물이 공개되고 또 국가 권력이 헌법 질서를 짓밟는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국회 본회의에서는 대통령의 정상회담 기록물을 공개하자고 여야가 다 같이 이 안건을 통과시키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때 진보정의당은 정쟁의 수단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어떤 외교협상에 대통령 기록물이 이렇게 낱낱이 공개된다면 이렇게 국익을 해치는 일을 국회가 나서서 한다면 국민들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다. 우리 당은 반대 표결을 던졌습니다. 이렇게 보수양당 구조에서 제대로 된 진보정당이 아직도 필요합니다. 그 일을 위해서 진보정치가 제대로 다시 서겠습니다. 국민 여러분 더 많이 기대를 갖고 관심을 갖고 지켜봐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3번 김영탁 후보 모두 발언해 주십시오. 예, 당원 여러분, 시청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그 옛날 그리스에 허풍이 아주 심한 사람이 있었습니다. 이 사람은 어떤 섬에 가서 자기가 무려 공중 제비돌기를 3번씩이나 했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 섬이 바로 로두스 섬이었습니다. 근데 그 그리스 사람이 어쩌다 보니까 로두스 섬에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이야기했습니다. 자, 여기가 로두스다. 여기서 뛰어보아라. 저는 우리 진보 정의당이 문제를 헤쳐 나가야 될 바가 바로 이 교훈 속에 있다고 봅니다. 과거에 화려했던 우리 어떤 기억들 이제 지워버려야 합니다. 그리고 과거에 아팠던 기억들 또한 우리는 이제 지워버려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저 멀리 있는 이상을 바로 이 현실에 곧바로 도입하겠다는 그런 꿈도 이제는 지워버려야 합니다. 바로 여기에서 어떻게 출발할 것인가 우리는 고민을 해야 됩니다.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지혜로운 정당이 되도록 저 역시 열심히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4번 김명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진보정의당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저는 부대표 후보로 나온 4번 김명기 후보입니다. 지금 대한민국의 유일한 친구는 사회민주당이라는 당명이라고 생각합니다. 캐치프레이즈를 걸고 출마했습니다. 더 이상 대한민국의 다른 정당이 아닌 사회민주당이 꼭 나서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은 지금 기대하고 있습니다. 신뢰할 수 있는 정당, 집권할 수 있는 정당을 찾고 있습니다. 우리 진보정의당이 그 당명을 만들어서 모든 시민과 함께해서 집권에 앞으로 나가야 합니다. 시민들의 걱정이 이만저만이 아닙니다. 지금 대한민국은 2개로 나눠지고 있습니다. 이 2개로 나눠진 대한민국을 우리 사회민주당으로 만들어서 함께 만들어 가야 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 모두 발언 기호 5번 문정은 후보 해주십시오. 안녕하세요. 진보정의당 부대표 후보 새로운 에너지 기호 5번 문정은입니다. 진보의 뼈아픈 시간을 지나 진보정의당이 제2기 대표단 선거를 통해 새로운 도약을 마련합니다. 저희 진보정의당은 이번 부대표 선거 3인을 선출하는 선거에서 39세 이하의 청년 1인을 부대표로 선출합니다. 이것은 그동안 청년들을 정치의 얼굴 마담에서 그치게 했던 기존 흐름과는 큰 차이를 두는 것입니다. 이것이 진보정의당 혁신의 모습 그 첫 번째입니다. 청년 세대가 겪고 있는 문제는 지역과 중앙의 사회, 경제, 문화적 격차, 학별로 인한 차별, 높은 등록금, 비정규직 일자리 등 곧 우리 사회의 핵심적인 모순들입니다. 진보정의당 청년 부대표는 우리 사회 목소리 없는 청년 세대를 위해 목소리를 내겠습니다. 7월 21일 전당원 대회를 통해 당선이 확정되면 최초의 20대 정당 부대표가 된다고들 하십니다. 그 이름보다는 새로운 에너지로 우리 당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과 우리 사회 약자에게 가까이 다가가는 부대표가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5분 후보의 모두 발언을 들어봤습니다. 들어보니까 진보 정치, 진보 정의당을 바꾸겠다는 비장한 각오가 느껴지는데요. 네, 앞으로 어떻게 바꿔나갈지 오늘 토론에서 조금 더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그 발언 시간 넘어갈 때는 끊지 않았었는데 되도록이면 발언 시간 좀 지켜주시면 원활한 토론에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럼 본격적인 토론에 들어가겠습니다. 먼저 사회자 공통 질문부터 드리겠습니다. 진보 정의당이 창당한 지 이제 9개월이 돼갑니다. 대선과 보궐선거를 거쳤고 이제 2단계 창당을 앞두게 됐습니다. 후보자들이 보는 지금 진보 정의당의 상태, 그리고 현재 정의당에 가장 필요한 것 3가지가 무엇인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후보자당 1분 30초씩 시간을 드리겠습니다. 네, 이번 질문에 대한 답변은 기호 2번 이정미 후보부터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 8개월 동안 진보정의당 준비운동 굉장히 열심히 했습니다. 누구 탓하지 않고 우리 스스로 돌아보는 충분한 성찰의 시간이 있었고요. 그리고 앞으로 국민들과 진보 정치를 어떻게 일구어 나갈 것인지 7대 약속을 통해서 밑그림을 그렸습니다. 이제 걸어가기만 하면 됩니다. 이것을 위해서 지금 우리 당이 해결해야 될 3가지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신뢰로 뭉친 당원입니다. 사실 많은 당내 정치 세력 간의 갈등을 통해서 당원들 마음속에 그 트라우마가 아직 다 씻겨지지는 않았습니다. 하지만 지난 1년 동안 이 아픔을 함께 지고 온 만큼
이젠 서로 보이는 만큼 믿고 격려해주는 그런 신뢰로 뭉친 당원들을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긍심이 넘치는 당을 만들겠습니다. 진보 정치의 구태는 과감히 혁파하지만 지난 10년 동안 일궈왔던 소중한 성과에 기반한 진보 정치의 소명은 지켜나가고 이어나가는 그런 정당을 만들겠습니다. 세 번째 말씀드리겠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얘기합니다. 많은 진보 정당들 속에서 진보 정의당 너네는 뭐가 다르냐? 분명하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국민들과 소통하는 방식이 다르고 국민들이 하는 말씀을 어떻게 수용하는가의 태도가 다른 그런 매력적인 문화정당을 만들겠습니다. 그 정당을 통해서 국민들이 더 가까이 가고 싶고 기대고 싶고 함께하고 싶은 그런 정당을 만들도록 노력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신뢰, 자긍심, 매력 이런 키워드를 꼽아주셨네요. 그럼 이어서 기호 3번 김영탁 후보의 공통 질문에 대한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제가 기호 3번인데 세 가지를 말씀하시려니까 네. 되게 기분이 좋네요. 예, 먼저 첫째로 될 것이 이 당원들의 정체성입니다. 아시겠지만 현재 진보 정의당을 구성하고 있는 당원들은 다양한 이력과 경험을 가지고 있는 당원들입니다. 그러니까 이 당원들이 힘을 합쳐서 새로운 관계, 새로운 질서를 만들어내야 됩니다. 그래서 과거에 사회주의 이상을 가지고 있었던 또는 그러니까 진보적 자유주의 꿈을 가지고 이 사회를 바꾸려고 했던 그 사람들이 함께 할 수 있는 그 정체성이 무엇일까라는 것들을 고민하고 있습니다. 저는 그것이 바로 사회 민주주의이지 않을까. 사회 민주주의 하나로 우리를 모두 묶어낼 수 없겠지만 사회 민주주의가 다양한 스펙트럼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우리 전체를 묶어낼 수 있는 하나의 틀로서 기능할 수 있다고 봅니다. 두 번째 역시 정체성입니다. 두 번째 정체성은 그러니까 당의 정체성입니다. 국민들 묻습니다. 도대체 진보 정의당은 어디에 위치해 있는 거야? 민주당의 오른쪽이야? 민주당의 왼쪽이야? 그 왼쪽은 또 누가 있고 그 오른쪽은 또 누가 있어? 저는 이것에 대한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야만 우리의 있던 기치가 분명해야만 국민들이 우리를 선택할 것이라고 봅니다. 그것이 바로 사회 민주주의 그리고 사회 민주당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역시 정체성입니다. 도대체 진보 정의당이 무엇을 지향하고 있는가? 어떤 사회를 만들어 가려고 하고 있는가? 저는 답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북유럽에 발달된 사회 민주주의 국가들을 연구하고 있습니다. 그것을 한국의 현실에 맞게 나가는 그런 복지국가, 모두를 위한 보편적 복지국가를 만드는 것들이 저희 당의 정체성이라는 것을 분명히 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 세 가지가 우리가 내려야 될 답이지 않을까 봅니다. 네, 그 정체성에 대해서 세 가지를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4번 김명기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겠습니다. 예, 지금 진보 정의당의 상태는 많이들 기운들이 빠지고 힘들어하는 상태입니다. 그러나 당에 지금 활력이 불어넣고 있고 평당원들의 모임인 가자3인당의 모임이 6, 7개월 활발히 활동해서 당에 지금 활력을 불어넣고 있습니다. 진보 정의당한테 필요한 건 세 가지를 말씀하시라고 했는데 그 첫 번째는 우선 당명에 있다고 봅니다. 당명은 뭐 여러 가지 확장성이나 그런 부분에 있어서 사회민주당이 이번 선거에 투표에 꼭 실현돼야 된다고 보고요. 두 번째는 당의 화합입니다. 제가 정치바로 아카데미 2기를 수료하면서 국민참여당 시절 30명의 학생들이 모였는데 민주노동당 15명, 진보신당 14명, 저 혼자 국민참여당으로 참여를 해서 30명과 같이 화합하면서 8개월간 공부를 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 뒤에 통합진보당이라는 정당이 생겼고요. 제가 정당 합당하는데 일조했다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세 번째는 저의 당선입니다. 지금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부분이 우리 정당 안에서는 좀 부족하다고 보여집니다. 정당 안에 노동 전문가는 굉장히 많지만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전문가가 부족하기 때문에 제가 시민의 눈높이에 있는 제가 당선이 꼭 돼서 그 역할을 꼭 맡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당명, 화합, 그리고 시민 눈높이 이렇게 세 가지 키워드를 꼽아주셨습니다. 이어서 기호 5번 문정은 후보의 답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금 우리 당의 상태와 현황에 대해서 생각해보니 제가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생각났습니다. 어둠은 지났는데 아직 새로운 것은 오지 않은 상태, 또는 새벽인지 이른 저녁인지 구분할 수 없는 개와 늑대의 시간이라는 구문이 있습니다. 바로 그렇습니다. 우리 당의 상황 그렇습니다. 이런 내용들을 채우기 위해서 세 가지가 꼭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혁신의 내용을 구체화할 정당으로서의 국가 비전에 대한 내용을 선보여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사랑받는 정치인을 키워내고 저 같은 젊은 정치인들을 육성해서 그 내용들을 메뉴판을 잘 설명할 수 있는 사랑받는 정치인들 키워내야 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국민 여러분들에 대한 짝사랑에서 머물지 않고 이제 우리 당 진보정의당 열심히 사랑해 주시고 키워주실 국민 여러분들의 사랑, 관심 필요합니다. 이 세 가지가 앞으로 진보정의당이 더 커 나갈 수 있도록 필요한 세 가지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국가 비전, 젊은 정치인, 그리고 사랑과 관심 이런 것들을 꼽아주셨습니다. 그럼 사회적 공통질문 마지막으로 기호 1번 김명미 후보의 답변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저희 진보정의당이 창당을 하고 지금까지 오면서 많은 아픔과 슬픔을 겪었습니다. 새 주체 세력들이 갈라진 길에서 많이 힘들어했습니다. 그 이전에 노동 세력도 시민 세력도 이제 아파할 만큼 아파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 아픔이 바탕이 돼서 진보정의당 제2창당을 이끌어 주실 거라고 저는 철저히 믿고 있고요. 그래서 저는 구체적인 세 가지 안을 제시를 한다면요. 사회민주주의라는 새로운 가치를 정치 가치로 정립시키는 일이 저희 당이 해야 될 우선의 과제다. 어떤 정체성과 어떤 내용을 채우는가는 저희 진보정의연구소와 같이 해나갈 것이고요. 실천 가능한 실천 모델을 만들어야 됩니다. 저희들 지금 중소상공인 하고 있는 부분 비정규직까지 확산해서 국회의원들과 잘 소통해서 정책 입안하는 그것을 홍보하고 국민들이 인식하도록 만들어주는 일을 반드시 해내야 됩니다. 그리고 언제나 진보에서 빠져 있었던 한 가지가 있습니다. 국민 속에서 열정을 만들어내는 일, 국민도 같이 열정을 고민하는 일, 이 시스템을 반드시 정착시키겠습니다. 이 세 가지가 제대로 만들어지면 저희 제2창당은 어떤 당명이든 어떤 당원이든 힘차게 다음의 포문을 열 수 있을 것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사회 민주주의 홍보에 대한 중요성, 국민 속으로 들어가야 된다. 이런 말씀까지 해주셨습니다. 이렇게 사회적 공통질문이 끝났습니다. 어떠세요? 그래도 이제 조금씩 풀리시죠? 네, 아까는 굉장히 굳어 계셨는데 지금은 얼굴 표정이 많이 밝아지셨습니다. 그러면 이어서 상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상호 토론을 제가 잠시 안내해 드리자면요. 제가 의제를 제시하면 그에 대해서 후보 두 분이 토론을 하는 방식입니다. 제가 먼저 토론 진행 방법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발언 순서에 따라서 한 후보가 다른 한 명의 후보를 먼저 지목을 합니다. 그 다음에 30초 동안 질문하고 지목받은 후보가 1분 동안 답변하고요. 그리고 질문했던 후보가 다시 한번 제 질의를 30초 동안 하고 거기에 대해서 다시 한번 제 답변을 30초 동안 진행합니다. 이렇게 진행을 하겠고요. 그러면은 먼저 첫 의제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상호 토론 주제는 진보정의당의 정체성 확립과 혁신 방안입니다. 최근 진보정의당은 7가지 대국민 선언을 발표해서 진보정치의 지난 과거를 반성적으로 평가하고 혁신 방안을 제시했습니다. 또한 당내에서는 사회민주주의의 도입 등이 논의되고 있기도 한데요. 이번 상호 토론에서는 당의 정체성과 진보정치 혁신 방안에 대해 토론해 주십시오. 그 주제에 맞게 질문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번 순서는 기호 3번 김영탁 후보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하실 후보부터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무래도 이정미 후보한테 질문을 해야 될 것 네, 같습니다. 이정미 후보한테요. 질문이 멀릴 것 같은데. 그럼 첫 번째 당 정책성 확립과 예. 혁신에 대해서 질문해 주십시오. 예, 이건 좀 이정미 후보님한테 좀 질문을 해야 될 것 같았어요. 저는 뭐 이 당명이 최종적으로 어떻게 결정된다고 해서 뭐 우리 당이 뭐 존폐가 걸렸다 그렇게 보지는 않습니다. 자,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어떤 정체성을 좀 명확히 해야 국민들이 이 당을 좀 신뢰하고 예측 가능한 정치를 하겠다라고 믿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도 좀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그러니까 정의당으로 됐을 경우에 그 말은 좋으나 대단히 모든 곳에 들어맞을 수 있는 그런 말이어서 오히려 그렇기 때문에 이 당의 정체성에 대해서 대단히 모호하다 할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예, 저는 지금 이 현대 사회가 어떤 이념이 이념으로 대체되는 그런 사회는 아니라고 봅니다. 국민들이 추구하는 가치도 굉장히 다양화되어 있고요. 지금 실질적으로 지금 한국의 정당 체제가 국민들이 고통받고 있는 문제를 제대로 해결하고 있는 정당이 없습니다. 그럴 때 지금 우리 국민들이 느끼는 가장 큰 불만은 무엇일까요?
이 사회가 너무나 불공정하다는 것부터 시작이 되는 겁니다. 저는 이러한 사회에서 지금 당면하게 국민들이 해결해 나가야 될 과제, 예를 들어서 우리 중소상공인들이 굉장히 고통받는 문제가 뭡니까? 임대료입니다. 토지정의 실현을 해야 됩니다. 아까 복지세를 말씀하셨는데 그 복지세 제대로 거두려면 무엇이 전제돼야 될까요? 조세 정의가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리고 이 나라 법 질서가 바로 서기 위한 사법 정의가 세워져야 합니다. 이것이 어디에나 적용될 수 있는 그런 가치라고 한다면 훨씬 더 진보 정당이 더 많이 받아안고 이 가치를 앞서서 실현해 나가는 것이 국민들의 지지를 얻는 하나의 방편일 수 있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네, 예. 그 말씀을 알겠는데요. 그러니까 우리 국민들한테 이제 불편한 이제 기억들이 좀 있습니다. 사실 뭐 사법 정의, 조세 정의, 경제 정의 다 있는데 이게 그 전두환 독재 정권의 이게 민주 정의가 사실 있단 말입니다. 그것이 그러니까 우리를 대단히 불편하게 만드는 그랬던 과거였던 기억입니다. 이것은 좀 어떻게 이제 풀어나갈지에 대해서 좀. 저는 진보 정치 과제 중에 하나가 한국 사회에서 정말 고생하고 있는 이 단어들의 원래 의미를 되살리는 것도 하나의 그 과제라고 생각합니다. 정의를 실현하지 못하는 자가 정의를 얘기했다면 실질적인 정의를 실현할 수 있는 진보 정치가 정의의 제대로 위치를 바로 세워주는 것도 하나의 몫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정의 문제, 당명 그런 선택하는 문제랑 또 맞물려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김형탁 후보의 상호 토론이 진행이 됐고요. 이어서 기호 4번 김명기 후보의 토론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분한테 질문을? 김형탁 후보님한테 질문. 네, 바로 옆에 있는 김형탁 후보님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네, 질문하시죠. 말씀 잘 들었는데요. 그 당 정책적 확립과 혁신에 대해서 어떤 계획이 있으신지 그리고 또 어떤 실현을 할 것인지를 좀 여쭙고 싶습니다. 간단하게. 예. 이 당의 그 정체성 문제를 가지고 제가 진보정의연구소 그러니까 부소장으로 있습니다만 그 진보정의연구소에서 당 정체성 찾기를 위한 집단위를 지금까지 해왔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그랬던 노력들은 계속 이루어질 것이고요. 실제로 당 내뿐 아니고 당 바깥에서도 이 뭐 사회민주주의 문제를 가지고 그 사회민주주의 센터라든지 사회민주주의 연대라든지 대단히 많은 교수와 연구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고민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분들과 같이 좀 힘을 합쳐서 한국 사회에 들어맞을 수 있는 현실적인 그런 모델들을 찾도록 그런 노력을 하겠고요. 당내에서 그 문제를 가지고 좀 연구하고 학습하고 토론하는 그런 어떤 과정들을 계속 만들어 나가겠습니다. 그 혁신이라고 하면 그 새로운 인물의 등장을 으뜸으로 치는 경우가 많은데 본인을 좀 새로운 인물이라고 생각하시는지와 좀 새로운 후보한테 좀 양보하실 생각은 없으신지와 좀 질문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좀 질문드리겠습니다. 저 역시도 이거 새롭다라는 인식을 받고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전에서는 아니었군요. 예, 저보다 더 새롭고 더 유능한 분이 있다고 한다면 전 그분을 지지하겠습니다. 다만 우리가 이 선거운동 과정 속에서 스스로가 좀 확인해 나가야 될 과제가 아닌가 그렇게 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예, 새 인물론이 지금 나와서 많은 후보께서 미소를 지으셨는데 그럼 이어서 기호 5번 문정은 후보의 상호 토론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할 후보를 지목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이정미 후보님께 질문하겠습니다. 네. 아무래도 이전 지도부의 최고위원을 하셨고 대변인 자리를 맡으셨기 때문에 질문을 드릴 수 있게 됐습니다. 그 정체성 확립 문제에 대해서는 이제 후보 상호 간의 토론이 있었기 때문에 진보 정치 혁신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내용을 좀 묻고 싶은데요. 이전 지도부에서 진보 정치 혁신의 1차를 지내왔다면 두 번째 지도부의 선거에 출마하시면서 혁신 방안에 대해서 어떤 방점을 찍으실지 궁금합니다. 예, 저는 사실 이번 선거를 출마하면서 그 출마하실 주변에 있는 지도부 분들과 많은 얘기를 나눴습니다. 근데 가장 중요한 것은 지금 이 사회에서 대한민국 국민들이 바라는 것은 어떤 좋은 정책을 말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을 제대로 하나라도 실현해서 내 삶에 도움이 되냐 안 되냐 이것으로 정당을 판단하고 검증한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많은 걸 늘어놓고 너무 여러 가지를 덤비지 않겠습니다. 정말 우리가 이 사회에서 지금 가장 문제가 되고 있는 을들 중에 을을 대변하는 한 두 가지 사업 정도를 당의 대표와 강력한 집행력을 갖고 추진해 나가겠습니다. 또 하나는 아까 말씀드렸던 매력적인 정당이라고 하는 것도 실제로 매력이 있어야 됩니다. 당의 전체적인 문화가 정말 어느 누구도 문 열고 들어올 수 있고 어느 누구도 말 걸 수 있는 그런 정도의 어떤 문화 혁신 정도는 과감하게 진행을 할 생각입니다.
네, 제시시죠. 네, 그 문화정당, 매력적인 정당에 대해서 청년들 모임 저도 굉장한 관심이 있는데요. 예를 들면 진보정당의 정치인들이거나 진보정당의 내용이 매력적이기 위해서는 구체적인 어떤 내용들이 있을지 좀 궁금합니다. 예를 들면 뭐 기존에 인기 있었던 뭐 연예인들이나 방송인들이 정치를 하는 경우도 있고 뭐 여러 다양한 기존의 사례들이 있을 텐데 우리 당의 매력을 어떻게 어필하면 가장 좋을까요? 저는 제일 먼저는 사람이 일단 매력적이어야 되겠죠. 두 번째는 소통하는 방식이라고 봅니다. 사실 진보 정치인들 하면 국민들한테 되게 옳은 말만 하는 사람, 맞는 소리만 하는 사람들 이런 이미지가 굉장히 강합니다. 그런 것이 아니라 공감하고 소통할 수 있는 문화적인 어떤 매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여지고 그런 몇 가지 문화 콘텐츠를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당대표님이 팍팍 밀어주시면 반드시 하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공감, 소통, 문화적 매력, 네, 좋은 단어들이 많이 나온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1번 김명미 후보의 상호 토론 진행하겠습니다. 어떤 후보한테 질문하실까요? 네, 저기 김영탁 네, 후보님한테 김영탁.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네, 하시죠. 저희 당이 부족한 부분, 물론 진보가 부족한 부분이기도 하고요. 제가 출마를 하고 중앙을 올라와서 후보님들의 이쪽 관계들을 살펴보니까 자화자찬 같지만 지역에서 구체적으로 지역 주민과 소통한 내용들이 있는지, 그렇지만 그 내용을 가지고 앞으로 당에서 어떤 주민을 위한, 시민을 위한 정당을 만들 수 있을지, 거기에 대해서 지금 사실은 이 질문을 이정미 후보한테 하고 싶은데 집중적으로 몰리는 것 같아 김영탁 네. 부소장님한테 드렸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제가 이 중앙인물로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이 한편으로는 섭섭하기도 한데 대단히 기분이 좀 좋네요. 예, 여전히 그 지역에 있으면서도 중앙인물로 이렇게 인식되고 있다는 사실에 대해서 흡족하게 생각하고요. 저는 사실 그 지역에서 활동하고 있습니다. 2004년도에 민주노총을 그만두고 난 이후에 그러니까 과천이라는 지역에서 진보 정치의 싹을 틔우고자 계속 활동을 해왔습니다. 아무리 이 과천이라는 지역이 진보 정치로 본다면 상당히 척박한 지역인데 과천의 진보 정치의 싹을 틔워낼 수 있다라고 한다면 대한민국 어디에서 진보 정치의 싹을 못 틔우겠느냐라는 그런 어떤 생각을 가지고 지금까지 활동을 해오고 있습니다. 과천이 작은 도시였어요. 인구 7만인데 7명의 시의원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희 진보정의당이 제2당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7명 중에 새누리당이 3명이고요. 진보정의당이 2명이고 민주당이 1명이고 녹색당이 1명입니다. 저는 저희들이 이 과천이라고 하는 작은 지역이지만 그 노력들이 바로 그런 결과를 만들었고 현재 진보정의당 시의원이 과천시의회 의장을 맡고 있습니다. 저는 또 지역에서 협동조합 마실 지역사회연구소를 하면서 지금 7월 달에 협동조합 지원 조례가 통과될 것이고요. 협동조합도 협의회도 만들어내고 저희 연구소를 통과해 간 협동조합이 무려 6개가 됩니다. 그런 활동들을 지금까지 해왔다는 말씀드립니다. 네, 재질문해 주시죠. 네. 그렇다면 제가 아쉬운 점이 하나 있는 것이요. 그런 경험들을 지역위원회로 좀 내려주시고 그런 모범 사례들을 사업화해 주시고 이런 것들을 10개월 동안 해 주셨으면 제가 감히 지역에서 출마해 보겠다고 결심은 하지 않았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요. 앞으로 만일에 그런 일을 쭉 하셨다면 정당 내에서 그런 부분에 어떻게 의제화해서 지역위원회와 소통할 것인지 그 부분을 있으시면 발표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10개월 동안 저한테 그런 기회가 주어지지 않았고요. 다만 제가 몸담고 있는 진보정의연구소, 제가 비상근 부소장이긴 하지만 그 연구소를 통해서 제가 지역에서 했던 활동들을 전국화시킬 사업들을 사실 고민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대표가 된다고 한다면 연구소에서 했던 그 활동의 범위를 더욱더 넓혀서 전국적으로 전당적인 사업으로 그것을 만들어내겠다는 나름대로 각오와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네, 지역과의 소통 문제도 하나의 의제가 되겠군요. 그럼 이어서 마지막으로 상호 토론 첫 번째 주제 마지막 질문 기호 2번 이정미 후보가 하시겠습니다. 예, 김영탁 후보께 드리겠습니다. 네. 당 정체성과 관련해서 이제 삼인주의 이념에 대한 많은 고민들이 있으신 걸로 알고 있는데요. 유럽 삼인주의는 이미 많은 위기와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봅니다. 노동 세력이 굉장히 다원화됐고 그 사회에 추구하는 어떤 가치도 굉장히 다양화되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세계화라고 하는
도전 속에서 일국가 안에서 어떤 복지국가 체계를 유지해 나가는 것도 굉장히 어려운 어떤 상황에 놓여 있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물론 앞서 나간 복지국가의 전반적인 내용이 후퇴하지는 않고 있지만 3인주의 3인당 자체는 상당히 위기에 놓여져 있다고 보여지고요. 특히 한국 사회에서 이러한 문제가 좌우의 어떤 위험 요소까지를 안고 있다고 할 때 이것을 성공시킬 전략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예. 70년대 이후에 경제 위기가 시작되면서 경제 위기가 대단히 장기적이고 구조화되어 있습니다. 그러면서 신자유주의가 본격적으로 발흥했는데요. 사실 신자유주의의 광풍에 자유로울 수 있는 나라가 그리고 자유로울 수 있는 정당이 어느 한 곳도 없었다고 봅니다. 저는 그것이 뭐 사회당이라는 이름을 달든 사회민주당이라는 이름을 달든 모든 정당들이 사실 그 광풍에 같이 휩쓸려 갔던 측면들이 있다고 봅니다. 다만 상대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민들의 복지를 지키기 위해서 얼마나 노력했는가라고 하는 그 상대적인 점에 우리가 좀 주목을 해야 된다고 보고요. 사실 한국 사회에서는 그러한 역할을 할 수 있는 정당조차도 없었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의 어떤 불운이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유럽에서 보여줘왔던 사회민주당의 한계를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되겠죠. 그 한계까지 우리가 끌어안으면서 한국 사회를 어떤 식으로 개조해 나갈 것인가에 대한 고민들을 우리가 바로 이 자리에서 해야 된다고 봅니다. 예, 추가 질문 드리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번에 당명 투표 결과가 3인당으로 채택되지 않는다 하더라도 3인주의 전략을 당에서 발전시킬 수 있는 계획과 방안이 있습니까? 당원들의 선택이 사회민주당이 아니라고 한다면 저는 또 그 자리에서 출발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비록 그게 정의당이 될지 민주당이 될지 모르겠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속에서는 이미 우리 당원들은 사회민주주의적 전략을 우리 당이 실현해야 된다는 공감대는 있다고 봅니다. 다만 당명으로 채택하는 데 있어가 부담 때문에 그런 선택이라고 보기 때문에 그 전략을 실행하는 데 있어 크게 문제는 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네, 3인주의와 그다음에 정의당 그 문제가 지금 어떻게 보면 충돌하고 있는 그런 느낌이 좀 드는데요. 네, 수고하셨습니다. 네, 여러분들께서는 지금 진보정의당 부대표 후보 토론을 시청하고 계십니다. 그럼 이어서 저희가 마련한 SNS를 통해 들어온 질문을 듣고 답변하는 시간을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많은 분들께서 오마이TV를 시청하고 계신데요. 저희가 미리 SNS상에 들어온 그런 직접적으로 들어온 질의를 저희가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진행은 곽고은 진보정의당 원내행정국장께서 도와주시겠습니다. 예, 질의해 주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곽고은입니다. 네, 후보님들의 열띤 토론 잘 들었습니다. 아무래도 단독 후보인 대표 선거보다는 5분이나 나오셨기 때문에 좀 더 열띠고 긴장감이 느껴지는 것 같은데요. 예, 지난 며칠간 SNS를 통해 들어온 질문 중에서도 5분 각자의 생각을 묻는 공통의 질문이 많았습니다. 그중에서 가장 요청이 많았던 질문 2가지를 선택을 했는데요. 첫 번째 질문입니다. 유난히 지도부와의 소통에 대해 궁금해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나는 당원들과 이렇게 소통하겠다 하는 구체적인 계획이 있으시면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먼저 이 질문에 대해서는 순서대로 기호 4번 김명기 후보께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현재 그 선거운동 기간인데요. 일단 강원도, 광주, 전남, 경기를 돌 때 내려갈 때 일단 먼저 문자를 드립니다. 그래서 인사를 드리죠. 내려가겠다고. 가서 좀 뵙자고. 그리고 또 만나 뵙고 뒤풀이를 하고 연설을 하고 그리고 다시 올라오면서 그 다음날 또 제가 인사를 드립니다. 만나서 너무 즐거웠다고. 각각의 이름으로 다 인사를 올리거든요. 근데 이게 뭐 전남, 강원 이쪽뿐만 아니라 서울시에서도 경기에서도 마찬가지로 똑같이 그렇게 소통하고 있습니다. 당원들과 함께 소통할 수 있었던 이유는 제가 평당원으로 시작되었기 때문에 평당원에서 부대표 후보까지 나왔기 때문에 소통은 어느 누구보다 더 잘할 후보라고 생각됩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계속해서 똑같은 질문에 대해서 답변해 주시면 되겠네요. 네, 기호 5번 문정은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저는 당원 여러분들께, 선배 당원 여러분들께 듣고 싶은 이야기가 많습니다. 아직 배워야 할 것도 많습니다. 그렇게 귀를 더 쫑긋 열고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젊은 청년 부대표 후보입니다. 더 신세대 감각으로 더 여러 IT들을 이용해서 더 적극적으로 소통하고 더 열심히 만나러 다니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호 1번 김명미 후보 답변해 주십시오. 네,
제가 소통하고 싶어서 부대표에 출마했습니다. 지역에서 거의 4, 5년 조직 밑바닥 당원들과 소통하는 역할을 제가 해왔습니다. 여러 가지 이 과정 속에서 제가 느낀 부분이 있습니다. 소통은 단순한 한 가지만으로 되지는 않습니다. 우선 직접 소통이 첫 번째 과제겠죠. 찾아가고 전화하고 문자 드리고 그게 어느 정도 되면은 온라인 소통을 현실화해야 됩니다. 대부분이 직장인이고 당직자들은 물론 나름대로 있다 하더라도 작은 정당에서 당직자들이 다 하기는 힘들겠죠. 그래서 온라인 소통 적극 만들어낼 것입니다. 즐거운 일을 만들어냅니다. 국민과 같이 하는 즐거운 일 반드시 만들어야 되고요. 이 정도 됐을 때 당이 꼭 제시해 줘야 될 게 있습니다. 구체적으로 우리는 뭘 실천하고 뭘 의논해서 이게 합의해서 우리가 뭘 해보자는 걸 만들어내야 된다는 겁니다. 여기까지 구체적으로 4가지의 단계를 거쳐가는 구체적 방안은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그걸 당에서 제시하고 만들어내는 과정을 당원들과 당직자들과 당대표님과 같이 해보고 싶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2번 이정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머리가 굵어지고 난 후에 살아생전 저희 어머니께서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역마살이 들었냐. 당대표가 직접 가시지 못하는 당원 모임에 언제든지 불러주십시오. 가겠습니다. 그리고 잘 듣겠습니다. 그리고 전달하고 집행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잠시 중단하고 있었던 월요 편지 다시 보내겠습니다. 당원들께서 많이 답장해 주시고 그것이 정말 소중하고 허심탄회한 소통의 공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마지막으로 기호 3번 김영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제 성격이 속정은 깊으나 겉정이 잘 드러나지 않아서 상당히 좀 어려운데요. 저는 제 이제 후배들한테 노동조합 활동하면서 후배들한테 항상 하는 얘기가 간부들이 가장 먼저 받아야 될 훈련이 말하는 훈련이 아니고 듣는 훈련이다. 항상 귀를 열어라. 소통을 내가 말하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지 마라. 듣는 것을 소통이라고 생각하라. 그런 이야기를 항상 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그 정신을 저희 당에서도 부대표가 된다면 항상 귀를 열어놓고 마음을 열어놓고 듣는 그런 자세로 임하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질문, SNS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답변 감사합니다. 두 번째 질문입니다. 지금 진보정의당은 당명 개정에 대한 논의가 굉장히 뜨겁습니다. 후보님도 각자 지지하는 당명이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만약 본인이 지지하지 않은 당명으로 개정이 되었을 경우 어떻게 통합의 노력을 하시겠습니까? 3초 내에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아까 천호선 당대표 후보께서는 직접적으로 어떤 당명 지지하는지 밝히시지는 않으셨습니다. 네, 하지만 이거는 후보들께서 많이 나와 계시니까 아까도 다 드러났고 해서 밝히셔도 될 것 같아요. 네, 그러면 먼저 기호 5번 문정은 후보부터 답변해 주십시오. 저는 질문의 내용을 당명을 밝히는 걸로 듣지 않고 통합의 내용, 내가 원하는 당명이 아니더라도 그 통합의 내용을 어떻게 가져갈 것이냐라고 들었습니다. 저는 지지하는 당명이 아니게 될 경우의 수가 2개일 텐데요. 그 당명이 아니더라도 저는 충분히 우리 당 건강하게 만들 수 있는 노력 해나가겠습니다. 통합의 내용은 젊은 후보인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장점일 텐데요. 내용을 더 채우는 일에 집중하겠습니다. 이름보다는 내용에 더 집중하는 것으로 통합을 만들어 가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이어서 기호 1번 김명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10년 내내 해왔던 일이 있습니다. 당명이 무엇이 된들 제가 이 길에서 자유로울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꼭 해보고 싶은 일도 많고요. 지역에서 마을학교도 하고 있고 자원도서관도 하고 있고 그게 곧 사민주의 실천의 과정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매년 한 차씩 봉화마을도 생태체험하러 갑니다. 이런 과정들을 여태까지 해온 제 일인데 당명이 된다고 해서 안 된다고 해서 이 일을 포기하고서야 어떻게 대표가 되겠다, 부대표가 되겠다 이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까? 제가 하던 일 열심히 해서 이 일을 당원들과 함께 성과를 만드는 일이 앞으로 제가 해보고 싶은 일입니다. 네, 이어서 기호 2번 이정미 후보. 네, 정말 드리고 싶었던 말씀입니다. 진보정의당의 존재 이유는 딱 하나였습니다. 자신의 세력이, 자신의 주장이 관철되지 않는다고 당의 민주주의를 폭력으로 짓밟은 이러한 정당을 더 이상 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고 진보정의당을 만들었습니다. 충분히 토론하고 치열하게 논쟁하고 하지만 민주적 절차를 통해서 결정된 것은 모든 당원들이 받아안고 그 당을 발전시키기 위해서 노력할 것이라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진보정의당이 함께하고 있다고 봅니다. 그런 믿음들을 키워나가고 함께 나가겠습니다. 네, 김영탁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예, 신뢰의 눈으로 당원들의 마음을 읽으려고 합니다. 그 당명이 어떻게 결정되든지 간에 저는 그 당원들께서 진보정의당이 어떠한 방향으로 나가야 될 것인가에 대해 개락의 합의가 있다고 봅니다.
그 내용들을 구체적으로 담아 나가는 것이 제가 해야 될 역할이라고 생각합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마지막으로 기호 4번 김명기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제가 원하는 당명이 안 됐고 당명을 지지하는 분들이 서로 당명이 안 됐을 때 대의민주주의에 의해서 그걸 존중하고 따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이제 상처를 받고 아픔을 느끼시는 분들을 감싸 안고 함께 힘을 모아서 대의 도약을 가기로 만들어야겠다고 생각합니다. 이상입니다. 네, 이렇게 해서 SNS 질문을 다 들어봤습니다. 그럼 이어서 두 번째 상호 토론을 진행하겠습니다. 두 번째 상호 토론의 주제는 당 조직 확대와 발전 전략입니다. 후보들께서는 당원을 확대하고 다포 상태의 지지율을 높이며 내년 지방선거에서 진보정의당이 성장하기 위한 전략, 그리고 당의 조직을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서 토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순서에 따라서 이번에는 기호 1번 우리 김명미 후보부터 토론을 진행하면 되겠습니다. 네, 저는 먼저 후보 질문한 후보부터 지목해 주십시오. 네, 저는 문정은 후보님한테 질문을 드립니다. 네. 우리 당의 활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제가 지역에 있으면서 당직 선거 앞두고 어떤 제안을 했었냐면 직접 사무총국에 전화를 했습니다. 청년위원회 꼭 만들자. 청년위원회 할당을 부대표를 하든 최고위원회를 하든 꼭 만들자는 제안을 했던 사람인데요. 청년의 실천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청년의 실천, 구체적인 실천 한두 가지 내지 세 가지 좀 구체화해서 말씀해 주시면 제가 거기에 충분한 도움을 드릴 수도 있겠습니다. 네, 사실은 굉장히 고민이 많고 어려운 질문이고 또 답변을 준비하는데도 고민이 많았는데요. 당 조직 확대와 발전 전략이라 하면은 실질적인 당원의 확대와 진보 정의당을 사랑해 주시는 국민 여러분들이 많이 생겨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당 조직 확대를 위해서 가장 매력적인 청년 정치인 후보가 되기 위한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는 지금 흩어져 있는 각 대학별 학생위원회 건설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학생 당원들부터 늘려나가겠습니다. 이후에 여러 가지 청년들이 지금 정당의 당원이 되는 것들에 대한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직접 목소리 듣고 당원이 될 수 있는, 그리고 당원이 되기 어려운 것들에 대해서 이야기 듣고 하나씩 해결해 나가면서 당 조직 하나씩 둘씩 넓혀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제시해 주십시오. 네, 이제 그런 세 가지 방향 외에 구체적으로 할 수 있는 일 한두 가지만 제시해 달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제가 너무 약소해서 이 얘기를 좀 해야 될까 말아야 될까 했는데 저를 포함한 부대표단과 당대표 분들의 필수 물품을 정하겠습니다. 당원 가입서를 필수 물품으로 가지고 다닐 수 있는 작은 실천부터 시작해 보겠습니다. 네. 네,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2번 이정미 후보 질문해 주십시오. 예, 저까지만 하겠습니다. 문정은 후보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어쨌든 지금 청년이라고 하는 이 계층은 당을 확장해 나가는데 굉장히 중요한 어떤 블루오션이라고 보고 있는데요. 그것을 이끌어 나갈 청년 리더십으로 예를 들어 새누리당의 손수조 이준석, 민주당의 장하나 의원과는 차별성 있는 진보정의당의 청년 리더십은 무엇이다라는 말씀 좀 듣고 싶습니다. 네, 저의 가장 큰 캐치프레이즈와 이 선거에 출마하게 된 가장 큰 내용은요. 당에서 성장하는, 당이 키워주는, 비로소 당을 성장시키는 리더십, 새로운 에너지라는 모토입니다. 기존에 언급하셨던 새누리당의 이준석 비대위원이나 손수조 님이나 아니면 장하나 국회의원들과는 좀 다른 형식으로 제가 당직 선거에 출마했습니다. 당에서 성장해서 당에서 리더십을 키워주는 그런 새로운 형태의 정치적 리더십을 보여줄 수 있는 후보가 되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해 주십시오. 저는 이제 그것이 구체적으로 어떤 영역에서 어떤 사업을 통해서 표현되는지도 굉장히 궁금하거든요. 예. 제가 2월에 대학을 졸업했는데요. 졸업을 하고 보니 학생 때는 못 느꼈었던, 보이지 않았었던 우리 청년 세대의 어려움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지금 제가 가장 관심 갖고 집중하고 있는 주제는 취업 준비생들의 문제인데요. 취업 준비생의 문제는 사실 사회나 또는 기업이 책임져야 할 그런 문제들을 개인이 너무 감당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개인의 스펙을 너무나 강요하는 사회, 그리고 여러 가지 압박들에 놓여있는 이 취업준비생 문제부터 가장 적극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목소리를 듣고 그리고 그들을 구체적으로 조직화하는 전략으로 가겠습니다. 네, 이렇게 이정미 후보 질문 들어봤습니다. 당 조직 확대가 들어가다 보니까 아무래도 청년 리더십에 대한 그런 질문이 집중적으로 우리 문정은 후보한테 쏟아졌던 것 같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3번 김영탁 후보의 질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는 이제 문정은 후보한테 제가 질문을 하려고 스웨덴 SSU라든지 등등 했는데 워낙 질문이 많이 쏠리니까 제가 급선회해서 김명기 후보한테 질문을 하겠습니다. 그 우리가 유세 과정 속에서 본인 스스로 이거 3인당 영업 상무라고 할 정도로 실제로 그랬던 경험들을 가지고 있고 그런 경험들은 또 뭐 이 자리를 통해서 우리 뭐 당원들한테 한번 소개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아서 이 3인당으로 되었을 경우에 우리 당이 어떻게 성장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나름대로 어떤 소신들을 가지고 계신 것 같은데 한번 말씀을 해주시기 부탁드리겠습니다. 그 말씀이 대부분 맞는데요. 제가 영업상무라고 한 적은 없고 저랑 같이 활동하고 있는 분들이 저를 영업상무라고 했는데 저는 진보정의당으로 통합진보당과 진보신당을 구분해서 설명하기가 참 어려웠고 그 당원들을 모시기가 굉장히 어려웠습니다. 근데 이번에 당명 개정 운동이 전국위를 통과하고 대의원대회를 통과하면서 제가 당원들을 초대할 때 함께 들어와서 사회민주당을 만들자고 했고 그 대부분의 당원들은 사회민주당을 잘 모름에도 불구하고 복지국가, 유럽의 나라 관심을 있어하면서 당원 가입을 한 달에 각각 한 30명 정도 해주신 것 같아요. 그분들한테 제가 말씀드렸어요. 정부와 재벌을 통제하는 유일한 수단은 시민들이 정당 가입하는 방법밖에 없다. 당신들이 중산층으로 살다가 지금 하류층으로 내려가면서 본인들 복지가 걱정이 되고 있는 겁니다. 전엔 나라에서 해줄 걸 기대하지 않았지만 이제 본인들의 스스로의 미래가 걱정되고 불안해졌어요. 지금 시민들은 기다리고 있습니다. 뭐 민주당도 눈높이에 들어와 있지 않고 새로운 정당, 힘 있는 정당이 기대하고 있어요. 이 기대할 수 있는 정당의 이름 사회민주당이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실제로 사회민주당은 제가 실제로 시민들을 만나서 얘기해 본 결과 되는 장사라는 겁니다. 우리도 이제 되는 장사를 좀 하고 즐거운 정당을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제 질문. 예. 좋은 이야기고요. 그래서 그런 이제 개인적인 경험을 당원들 또는 그 당 전체의 어떤 경험을 어떻게 만들어낼 것인가. 다시 말해서 그것을 어떻게 제도화 시켜낼 것인가가 상당히 중요한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부대표가 되신다면 대단히 많은 역할들이 있기 때문에 우리 당원들 전체가 지금 김명기 후보님과 같은 그런 태도로 임해야 될 텐데 그럼 어떻게 좀 제도화시킬 것인가에 대한 방안이 있으시면 같이 좀 이야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제가 이제 다단계로 치면 말씀하시는데 다이아몬드 정도 수준이라고 말씀을 하시는데 지금 당원들과 함께 그런 공간을 만들어서 어떻게 당원 학대를 하면서 어떻게 말씀을 전달하는지를 함께 의논하고 공부하겠습니다. 또 제 직업이 골프 선수로 지금 이제 정당에서 즐거운 문화를 만들어내야 하는데 당원으로 가입하는 순간 골프를 무료로 배울 수 있고 그리고 라운딩을 무료로 할 수 있는 시스템이 지금 준비가 다 끝났습니다. 우리가 사회민주당으로 만들고 힘 있는 정당으로 나가는 준비는 모두 끝났다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그럼 이어서 기호 4번 김명기 후보의 상호 토론을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이정미 후보한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당명이 지금 저는 이제 골프 선수이기 때문에 확률적으로 어느 게 좀 유리한지 자꾸 판단하게 되는데 정의당으로 됐을 때와 사회민주당으로 됐을 때 어느 게 좀 당세 확장에 유리하다고 보시는지 확률적으로 어느 게 좀 낫다고 생각하시는지와 그리고 당의 활력이나 그런 부분이 어느 쪽이 더 활력적으로 움직일 거라고 생각하시는지 좀 여쭙고 싶습니다. 예, 저는 정말 죄송한 말씀이지만 우리 당의 당명이 무엇으로 바뀌어도 당세가 갑자기 확 확장되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사실은 뭐 제가 나중에도 말씀드리고 싶었던 것이지만 이념과 가치를 무엇으로 내놓느냐 그것으로 국민들이 이때까지 갑자기 우리 아이가 달라졌어요. 저기다가 완전히 힘 몰아줘야 됩니다.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 당에 대해서 국민들이 꾸준히 지켜보고 저기는 이제 조금 뭔가 가능성이 있고 변화하고 있구나라고 하는 그런 작은 신뢰들이 모여가는 과정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고요. 그 일을 어떻게 우리 당이 잘할 것인가 그 사람과 시스템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떤 당명이 된다 하더라도 그것을 뒷받침할 수 있는 그 당의 책임 이것을 저는 더 중요하게 보고 있습니다. 활력 문제는 이 두 당명이 너무 치열하게 지금 대립하고 있기 때문에 분명히 선택받지 못한 당원들의 마음이 굉장히 아프실 거라고 봅니다. 하지만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그것을 다시 이어나가는데 여기 계신 모든 5명의 부대표들, 후보들이 함께 띄워주시고 또 서로 위로해 주시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가능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각자의 위치에서 또 만들어 나가시고 이렇게 해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갑자기 확 당세가 바꿔질 수 있는 건 전 세계에 아무것도 없을 겁니다. 뭐 미래 가능성이 어느 게 맞다고 보는 게 너 나을 거냐 보는 게 맞겠는데요. 그 사빈을 지지하는 당원들의 에너지와 정의를 주장하는 당원의 에너지들이 당명에 의해서 상충이 되면서 결과에 따라 그분들이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면서 움직이게 될 텐데, 사민의 에너지는 뭐 아시다시피 대의원대회에서 여러 강력한 에너지들을 내보이셨고, 그 당원들이 계속 일을 할 수 있는 당명으로 가야 되지 않겠냐 저는 생각을 해서 이정미 최고님한테 좀 간곡히 부탁드리는데, 이번 한 번만 좀 사회민주당을 도와주시면 안 되겠습니까? 아니, 세 분이나 대표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저까지 그렇게 하시면 한 명은 정의당을 대변하는 부대표는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이정미 최고님이 좀 도와주시면 요번 일을 만들고 우리 대한민국의 사회민주당으로 좀 힘 있는 주권 정당으로 좀 가기는데 좀 큰 역할을 좀 해주시길 기다립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화기애애하게 토론 분위기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럼 마지막 상호 토론, 기호 5번 문정은 후보 해주시죠. 네, 아무래도 그 당 조직 확대라거나 발전 전략을 질문하려고 하다 보니 선배 당원님에게 질문하는 심정으로 김영탁 후보님께 질문 드리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민주노총 부위원장도 해보시고 큰 조직에서 경험하신 활동들이 많은 것으로 아는데요. 진보 정의당이 당 조직을 확대하고 발전 전략을 수립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 질문 드리겠습니다. 저는 그 기본 전제로 좀 먼저 이야기할 것이, 그러니까 우리 당은 CR이 마련되어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정폭의 유전자를 갖춘 정당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우물 틔울 날만 기다리고 있다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오늘 이야기가 나오고 있지만 대단히 여러 가지 지향은 같으나 또 다양한 생각들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와 함께하고 있습니다. 이 다양성이 우리 당을 성장 발전시킬 수 있는 원동력이 될 거다. 이건 뭐 서로 갈등하고 배치하는 것이 아니고 서로의 힘을 합쳐서 원동이 될 거다라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다만 그 씨알을 움트는 데 있어서 좀 더 분명하게 우리가 드러낼 수 있어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 제가 계속 정체성을 이야기했던 것이고요. 저는 뭐 제가 가지고 있는 경험들을 어쨌든 최대한 활용을 할 텐데요. 사실 뭐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했지만 지금 현재도 함께하지 못하고 있는 많은 사람들에 대한 안타까움이 있지 않습니까? 저는 뭐 제가 활동해 왔던 그 배경 그대로 그분들을 하나씩 만나 나가고 과거에 했으니까 함께하자는 것이 아니고 이 미래를 보고 우리가 같이 가자라고 하는 문제를 가지고 좀 제가 설득을 해나가겠습니다. 네, 구체적으로는 기존에 만났던 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당 조직을 확대하기 위해 제안하시겠다 이렇게 들리는데요. 그럼 그 진보정의당에 새롭게 기대하고 있는 시민분들이나 국민분들을 만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는 게 좋을까요? 아까 시간이 좀 짧아서 이제 그분 이야기 못했는데요. 그러니까 제가 뭐 삼인가 포럼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삼인 포럼은 단지 당내에 했던 이 조직으로서 두려고 하는 것이 아니고 좀 저희들이 했던 그 조직으로 본다면 외연을 좀 확장하기 위한 좀 가치로 본다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그 내용이 무엇인가를 좀 풍부하게 만들기 위한 노력의 일환으로 그 포럼을 좀 만들었고요. 그 속에서 대단히 다양한 사람들을 만나고 또 용이하고 또 다양한 또 형태의 여러 가지 아이디어를 내서 다양한 형태의 어떤 이야기할 수 있는 공간들을 만들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호 토론 두 번째 순서까지 진행해 봤습니다. 어느덧 저희가 마련한 토론 순서가 거의 다 됐는데요. 정신 없으셨죠? 네, 이게 시간도 짧고 계속해서 질문이 이어져서 정신 없었을 텐데 이번 토론을 진행하면서 정말 진보 정의당이 바뀌어야 된다, 바꿔 나가야 된다, 혁신해야 된다, 그런 열기, 그런 에너지는 제가 잘 느낄 수 있었고 아마 시청자 여러분들도 잘 느낄 수 있을 거라고 제가 생각을 합니다. 그럼 마지막으로 후보들의 마무리 발언을 들어보겠는데요. 지금까지 미진했던 부분들을 압축해서 좀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각 후보마다 1분씩 드리겠고요. 먼저 기호 2번 이정미 후보의 발언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당원 여러분, 어떤 열매도 거저 얻어지는 것은 없다고 봅니다. 우리가 당을 혁신하려고 하면서 두 가지 상충된 지점이 있습니다. 당의 정체성을 더 분명히 해야 된다. 아니다. 진보 정치가 이때까지 제대로 해와야 했던 일들을 더 잘해야 된다. 이 두 가지 것들이 상충되고 있습니다. 저는 어떤 것도 그 하나가 정답이고 하나가 오답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각자가 가지고 있는 이 많은 긍정성들을 둘로 합치고 당을 발전시켜 나가는 에너지로
삼았으면 좋겠습니다. 국민들은 이렇게 보실 겁니다. 무엇으로 달라져도 저 당이 치열한 논쟁 후에 결정된 것에 대해서 당이 정말 하나로 뭉쳐서 앞으로 나아가는구나. 아, 저 정당 정말 가능성이 있다. 나이스하다. 이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저는 거기에서 혁신이 시작되는 거라고 봅니다. 지금 이 자리에 있는 분들 지난 10년 동안을 이끌어왔던 진보 정치의 일기 리더들 아무도 안 계십니다. 다 새로운 얼굴들입니다. 하지만 이분들만큼 진보정의당에 대한 강력한 열정을 갖고 준비되어 있는 후보들이 없다라는 것을 며칠 동안 새삼 느꼈습니다. 믿어주십시오. 기대해 주십시오. 함께 열심히 진보정의당을 갖고 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기호 3번 김영탁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예, 아까 이야기했습니다만 그러니까 우리 당원들의 정체성이 하나의 어떤 선이라면 그러니까 우리 당의 위치가 하나의 어떤 면이 되겠고요. 우리 당이 지향하는 이 사회 개조 전략이 저는 공간을 형성해서 그 세 가지 정체성을 우리가 좀 분명히 해야 된다는 생각을 좀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밀도 있는 정당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요. 또 한 가지 뭐 많은 사람들이 그 리더십을 강조를 합니다만 저 역시도 그렇고 최근에 와서 리더십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다. 그것이 바로 팔로우십이다. 그러니까 유튜브 동영상이나 그 테드를 통해서 아마 보셨겠지만 운동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지는가. 그러니까 한 사람이 나서서 춤을 추면 다른 사람들이 따라주지 않으면 그 사람 미친 사람 취급받을 수 있습니다. 두 번째 사람이 나와서 같이 춤을 추면 동조자가 생기는 것이죠. 그리고 세 번째 사람이 나가서 같이 춤을 추게 되면 그때부터 운동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함께 춤을 출 수가 있습니다. 팔로우십이 살아 움직이는 그런 정당을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4번 김명기 후보 1분 드리겠습니다. 존경하는 시민 여러분,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진보의 위기입니다. 시민들은 진보를 외면하고 있습니다. 진보는 즐겁지 않고 재밌지 않았습니다. 제가 이제 그 역할을 하겠습니다. 즐거운 진보, 재밌는 진보를 만들어 가겠습니다. 시민들의 눈높이에 있는 시민 후보가 나가서 꼭 부대표가 돼서 즐거운 진보를 만들어내겠습니다. 제가 부대표가 된다면 개천에서 용나는 겁니다. 개천에서 용날 수 있게 우리 당원 여러분 꼭 지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기호 4번입니다. 김명기 후보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기호 5번 청년 부대표 후보죠. 문정은 후보 말씀 들어보겠습니다. 사랑하는 당원 여러분, 청년 부대표 문정은입니다. 이번 선거를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들을 배우고 있습니다. 진보정당 안에 보이지 않는 정파와 계파가 있다고들 말씀하십니다. 네, 물론 있을 수 있습니다. 제가 이번에 출마하면서 가장 많이 받았던 질문은 정파가 어디예요? 라는 질문이었습니다. 네, 청년 부대표 그런 이해관계는 없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셨다시피 우리 당 부대표 후보에 출마하신 선배 당원님들 당의 새로운 균열,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기 위해 열심히 뛰고 계십니다. 저 문정은도 진보정의당이 대한민국 국민들에게 사랑받고 당원 여러분들께 적극 지지받을 수 있는 새로운 내용으로 새로운 에너지를 만들어서 선택받을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켜봐 주시고 많이 사랑해 주시기 바랍니다. 문정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기호 1번 김명미 후보 말씀해 주십시오. 네, 오늘 이 토론의 첫 본문을 열고 마지막 정리를 하게 되네요. 감회가 새롭고요. 저는 제가 가진 장점을 몇 가지 설명하고 이 토론을 마무리할까 합니다. 저는 어려운 지역과 당원들을 잘 챙길 수 있는, 누구보다 잘 챙길 수 있는 후보라고 생각합니다. 힘들어 나가 떨어지는 당원들에게 용기를 주는 후보가 저는 되겠습니다. 실제 삶의 현장에서 실천한 바탕을 경험으로 구체적 방향을 제시하겠습니다. 말이 아닌 세간에서 실제적인 사민주의를 실현할 수 있는 후보라고 저는 자부합니다. 이것이 가능하면 시민과 소통도, 국민과 소통도, 어려운 이웃을 배려하는 정당도 될 것이고 패권에 안주하지 않는 진보 정당도 충분히 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약속한 7대 국민과의 약속도 이 기반에서 비롯된다면 우리 정당은 힘이 되고 국민의 힘이 되는 제대로 된 수권을 준비하는 진보 정당으로 첫걸음을 내딜 수 있을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고 부대표 후보 기호 1번의 지지와 성원을 감히 여러분에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네,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약 1시간 동안 진행된 진보 정의당 부대표 후보들의 열띤 토론 어떻게 보셨습니까? 그 어느 때보다도 신임 지도부의 책임과 역할이 커 보입니다. 이번에 당원들의 투표로 선출되는 진보 정의당 지도부는 단일 대표 체제로 당 대표와 3명의 부대표를 선출하게 되는데요. 부대표 3자리 중 1자리는 만 39세 이하 청년 부대표 몫입니다. 또한 이번에 진보 정의당의 새 당명도
결정하게 되는데요. 마지막으로 투표 일정에 대해서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 투표가 오는 15일 오전 9시부터 18일 오후 6시까지 진행되고요. 현장 투표는 16개 시도당 사무실에서 19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하루 동안 진행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모바일 ARS 투표는 오전 10시, 낮 12시, 오후 2시에 진행되겠습니다. 투표 결과와 새 당명은 21일 오후 일산 킨텍스에서 열리는 2013 진보정의당 혁신 전당대회를 통해 발표되는데요. 재창당 수준의 혁신을 시도하는 진보정의당의 미래에 여러분의 많은 관심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럼 이것으로 진보정의당 부대표 후보 토론회를 모두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정말 고맙습니다. 안녕히 계십시오.